입니다. 오늘 교수님 비스무리하게 좀 닮아보려고 저는 여기 돋보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숭례를 조금 냈습니다. 네, 이건 조금 벗어도 되고. 왜냐면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갖고 지금 제가 다 드렸죠. 저는 이렇게 크게 해서 그게 원본이군요. 예. 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처음에 일본 칼을 쿠스타프 유이라고 써 있죠. 네. 그거 이제 4장으로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이제 도서관 가서 책을 몇 권을 이렇게 해갖고 요 발제한 내용이고, 그 뒤에 있는 거 1, 2, 3, 4 상담의 목표와 과정, 요거는 지금 제가 발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내가 안경 끼면서 내 스스로 이게 크게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색하는 일은 아직도 심대한 과정이다. 확실히 인간의 정신세계를 헤아려 나가는 길은 끝이 없는 길인지도 모른다. 끝이 없는 길에서 삶의 정렬을 태운 융의 심리학에 있어서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음이 분명하다. 내가 융에 대해서는 뭐 심리학에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남을 심리해주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용어도 전혀 몰랐고, 이 융이라는 자체가 무슨 뭐 바지에 옷 이런 융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융 발표할 때 제가 먼저 손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도 융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고 형제 5분들도 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좀 이제 살아오는 여정도 참 이렇게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치고 평탄한 길을 살아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삶의 굴곡을 다 이렇게 헤아렸고, 진짜 한마디로 그 본인 자신도 정신병자 같은 그런 생활도, 이거 내가 정신병자 아닌가? 그리고 자기도 심리학을 치료도 받고 뭐 이런 과정을 다 밟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 위에는 이제 스승도 계셔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도 이제 80, 40까지 살면서 아주 누릴 거는 다 누렸더라고요. 다른 심리학자 같지 않고. 이 사람은 그러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이분한테 빠져들어갔어요. 그 책을 몇 권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심리학을 진짜 이렇게 좀 더 배웠을 걸, 진짜 했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심리학을 이렇게 남이 매화역수든지 뭐 이게 철학 이런 것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남을 이렇게 보고 이러긴 해요. 강의도 해보고 다 했는데, 결국 이게 문제도 갖고 오고 답도 갖고 오고 다 살도 붙이고 막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근데 심리학을 이렇게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세계로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도 목사님 가정의 집안도, 물론 부모가, 엄마가 계속 아프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다 있죠. 뭐 이 사람은 숨은 84세에 그 긴 여정을 끝냈을 때도, 그분은 이제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도 아들 5에 손자 17, 그 사람들을 다 그 장례를 치르고, 그 사람은 마지막 생애에 또 이렇게 돌 갖고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인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돌 갖고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항상 나이 먹도록 마음속에 어린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실제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정신세계는 진짜 우리가 그의 업적을 정신과학사상에 진짜 과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 의식을 뿌리로서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삼각형만 보면 이제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각형만 딱 보면 요거 의식이고 무의식이구나.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바다에 암초 딱 걸렸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요만했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도 의식하고 무의식을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이렇게 가다가 삼각형 딱 되면 아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딱 이게 떠오를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대한 연구로서 유흥을 따라갈 심리학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의 근원을 탐색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준 융의 심리학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봅니다. 개인은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성장 없이 발전할 수 없고 냉철한 현실을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요. 융은 꾸준히 주장한 것이 신화의 열쇠가 없다면 문화, 종교, 예술, 건축도 없을 것이며 연극, 의식, 서사, 사회적 관습이나 정신질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미 유한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느낀다면 욕망과 태도는 바꿀 것입니다. 최종적인 분석에서 구현되는 근본적인 무엇인가에 우리가 중요해진다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싹트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씨앗, 즉 잠재성을 발견하게 되죠. 원형의 본질은 기관들이며 삼다만상의 원리에 담는 우주의 청사진이다. 융은 명예, 권력, 부, 지식, 인간으로서 모든 행복은 누렸어요. 어쩌다가 영혼을 잃어버린 남자의 탐험, 경험, 초기의 깨달음도 있었는데 융의 내면의 경험을 통해 지성에만 의지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꿈들을 꾸었고 그 꿈들에서 반복적이며 극전은 근데 이 어렸을 때도 그 꿈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좀 무서운 꿈 같은 거를 자꾸 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외지에 여행을 가는데 어떤 분이 한마디 당신은 참 특이한 사람이고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복채도 안 받았대요. 그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한 게 그게 계속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이고 주위에 형제들이고 뭐 삼촌, 외삼촌들이 다 목사고 집안이 그런데 이 융만이 그런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과정이 다 있겠지만 그 사람만이 그 형제 중에서 유독 그런 정신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뭘 하나를 빠지잖아. 이제 그 죽었을 때 그 표현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같으면 싱크홀 같은데 사람이 쭉 빠지잖아요. 한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심정.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죠. 그 세대는 유명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사후 세계 그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업적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 의사였지만은 이 상담을 그냥 뭐 몇 명 상담하고 이게 아니에요. 몇 천 명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다 상담을 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또 치유도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게 양면성은 있어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거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남들이 그렇게 또 그 사람을 간곡히 원하잖아요. 근데 정신과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심리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 몸이 돼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하고 얘기하면 내가 어린애야 돼야 되고 정신병자가 상담을 하면 내가 그 사람 같이 정신병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이 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진리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좋은 게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들 가서 1, 2, 3, 4를 따로 이거 책에서 우리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융은 자신을 자연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나이에 66살이었어요. 이 시기에는 그는 인간의 정신에 본성적으로 신앙은 항상 갖고는 있었어요.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한 최초의 정신의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을 뿐이 아니라 논란의 대상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칭찬을 받으면 그 앞에 들리지 않는 소리도 다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주의자, 영혼의 치유자로 표현한 그는 자신과 환자들이 내면을 꿰뚫어보고 그 경험을 고전과 세계 문화와 또 연결을 시켰어요. 그가 발견한 내용에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전파도 됐죠. 물론 오류도 범하기 쉬운 인간인 동시에 위대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의 굴곡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도 범하다가 실수도 하고 다 그런 거죠. 외적 삶과 내적 삶에서 그는 인간의 본성이 자연 상태를 보았습니다. 융의 업적은 그의 삶에서 자기 삶에서 다 배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흰머리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나이 잡순 분을 공경하는 이유가 그 많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이 80되면 그 사람만의 말을 안 할 뿐인 거지 그 사람도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한마디에는 두세 마디 다 알아들어요. 말을 내포하지 않고 그랬을 뿐이죠. 우리는 이게 학문적으로는 이게 그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학문적으로는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만 세상에 살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이 사람 통해서 경험을 하니까 두세 사람이 만난 곳에는 반드시 요거 1, 2, 3, 4는 다른 데에서 이렇게 발제했으니까 이거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상담의 목표와 과정은 요게 책에 있는 겁니다. 상담 목표. 융은 자기 자신과의 합일,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인 인류와의 합일을 상담과 심리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그가 만든 이론의 틀 속에서 이러한 성숙 과정을 앞에서 설명한 개성화라고 자칭하였다. 융은 이러한 개인성의 자립성 과정이 자유롭게 인정되는 곳이 진정한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공동체 없이는 자신의 내부에서 존재 근거가 발견하는 자립적인 개인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융은 또한 개인성과 공동체의 힘 사이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듯이 기쁨과 고통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극한의 고통과 아픔, 운명적인 일이 받아들여지는 것에서 삶은 비로소 전체성과 충만성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리치료 목적은 환자에게 인생이 전적으로 의식에 있어서만 지배된다는 순진한 믿음을 포기하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중간에서 성격의 새로운 중심을 찾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자아의 그림자의 양육성을 인정하는 곳에서 으로 얘기할게요. 상담 과정에는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상담 고백 단계. 첫째 고백 단계는 이 단계의 주요한 특징은 내담자의 강렬한 정서 방출과 치료적 동맹 현상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개인사를 고백함으로써 정화를 경험하며 의식적 및 무의식 비밀을 치료자와 공유한다. 치료자는 비판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재앙점을 치료자와 나누면서 모든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자각하면서 인류와의 유대감을 느낀다. 고백을 통해 내담자와 치료자의 치료적 동맹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내담자는 전의를 형성하게 된다. 명령화 단계. 이 단계의 목표는 내담자가 정서적 또는 지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찾는 증상의 의미, 아나마와 아니무스, 그림자, 현재 생활 상황과 고통 등이 명료화된다. 또한 현재 겪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비현실적 생각과 환상이 아동기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전이와 역전이가 탐색된다. 치료의 성격은
전이의 장려에 달려있다. 융에 따르면 전이는 심리치료의 급소다. 전이는 무의식의 원형적 자료가 치료자에게 투시되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정서적 화학작용으로 내담자의 개인적 과거나 아동기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혹은 원형적 과거로부터의 투사가 의해서 결정된다. 심리치료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전이적 및 역전이적 투사 내에서 어느 정도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 전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치료자가 명료화하는 무의식적인 내용을 표면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내담자는 명료화 과정을 통해 문제의 기원에 대해 알게 된다. 이제 세 번째 교육 단계하고 변형 단계가 있습니다. 교육 단계는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사회적 존재로서 부적응적 또는 불균형적 삶을 초래한 발달 과정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고백과 명료화 단계에서 초점이 개인 무의식에 맞춰진다면 교육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페르소나와 자아에 초점을 맞춰진다. 그리하여 슬기롭게 현실적인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경우에 내담자는 이 단계를 마치고 종결한다. 마지막 네 번째 변형 단계.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단순히 사회에 대한 적응을 넘어서 자기 실현으로서 변화가 도모된다. 이런 점에서 융은 변화 단계를 자기 실현 기간으로 기술하였다. 이 단계에 있는 내담자는 의식적 경험과 무의식적 경험에 가치를 둔다. 요컨대 변형 단계의 초점은 내담자의 의식과 무의식적을 포함한 전체적 성격의 주인이 자기의 현실을 이루기 위한 과정, 즉 개성화를 지향하는 과정에 맞춰진다.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게 1, 2, 3, 4단계에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몇 번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다른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융에 대해서 내가 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이 이래서 좋다는 것도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일전에 선생님들이 너무 까칠하게도 질문하고 아주 그냥 너무 날카롭게 질문해서 저는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1, 2, 3, 4 앞에 거는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하게 됩니다. 질문은 우리 교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눈이 나빠갖고요. 제가 이렇게 크게. 자, 원래는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우리 선생님 전에 다른 분들 발표하신 거 봤죠? 원래는 이제 그게 PPT용으로 만들어서 PPT용을 프린트하면은 기존의 선생님들은 이게 요약이 돼갖고 그게 번호가 매겨져서 큰 번호 밑에 작은 번호가 있고 중요한 점이 쫙 나오는데 이거는 소설 형식으로 육하 원칙에 따른 문장으로 쫙 그냥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선생님이 이거를 친필로 쓰셔서 컴퓨터에 이제 워드가 익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친필로 쓰셨다는 것 자체가 성의니까, 그렇죠? 네. 우리 박수 한번.